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다고.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시간차 공격 엄청 느리네요. 와. 영상 끝나고 제가 말을 시작하는데 좀 시간 중간에 걸리죠. 네, 여러분. 네, 헤라님 오셨습니다. 조도영 학생, 지광구 학생, 오정훈 학생,
왔고요. 네, 내 사랑 유은영 학생 왔습니다. 애기는 마약 떡볶이로 적어버리시고, 임대영 학생 왔고요. 박민호 학생 왔습니다. 박상진 학생 왔고요. 베이초코 누님 오셨고요. 양정호 학생 왔고요. 유차승 학생, 이경주 학생 왔습니다. 누가 사귀입니까? 지금 목소리는 어때요? 아직도 울리나요? 아까 저녁에 했던 수업은 들어보니까 약간 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들을만은 한데 지금 상태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어판 쪽을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네,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도 목소리가 울립니까? 목소리 크기 하고 울리는 거 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괜찮아요? 울려요? 울리면은 이쪽을 한번 키워볼 테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보단 좋다. 네, 지금은 어때요? 또 울려요? 아까보단 좋아요? 뭐라는 거예요? 네. 이전에 비해서 살짝 에코가 늘어났어요? 에코가? 그럼 이거를 없앨까? 네, 요거를 없애고 이걸 약간 줄여봐. 네, 지금 상태는요. 저거를 움직이면 그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 에코는 없앴어요. 에코는 없앴고,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가 이 프로그램이 바뀌고 나서 너무 오래 안 꺼서 그러나 좀 시간차가 여러분들하고 좀 있습니다. 김도윤 학생 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얼굴은 완벽하죠. 네. 네, 요즘에는 여드름도 잘 안 나요. 네, 깨끗해졌어요. 감옥 갈 때 돼서 그래요. 네. 토막살의 50선. 이게 사실은 2년 전인가요? 이게 100선으로 준비가 됐다가 100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50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오시면 제가 100선으로 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살의 논점 퀴즈죠? 논점 퀴즈. 토막살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세 해설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 상세 해설 32번, 36번 이런 거 올라가 있는 거는 다시 하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올라가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올라가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시간이 됐죠. 올 초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화면을 띄워놓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영상 아래쪽에 문제를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기출, 미니 행정 기출, 토막살의 50선, 국내 유일 노무 행정 쟁송법 강의입니다. 네, 인정해요. 근데 아까 그 크랩 그 뭐예요? 나보고 개새끼야 한 겁니까? 네, 크랩 뭐지?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2,000원 슈퍼챗을 쏘고 욕을 했으니까 패스. 스몰 스텝 1년을 하루같이. 이번에도 매직이 오랐다. 너무 많이 오라서 이제 몇 년째 오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7년째인 것 같아요. 7년째 쭉 다 적중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니 테스트.
각 문제들마다 5개씩 논점 퀴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간단해설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고요. 토막사례 전체 간단해설을 들으셨고, 그 중에 이제 일부 50개의 문제를 기출문제죠. 네, 선별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찾아보기 편하시도록 하려고 지금 썸네일이 위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1번을 다 풀고 나면은 껐다가 바로 다시 켜겠습니다. 껐다가 바로 다시 켜가지고 2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2개 정도 풀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크 랩 개가 아니고, 예, 이 개가 아니고, 난 또 뭔 뜻인가? 크랩 그래갖고, 아까 누가 그랬지? 진수가 그랬나요? 네, 영어로 써주세요. 네.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입니다. 네, 사례 대비 이렇게 녹음해놨죠. 사례 대비 행정소송의 한계.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된 어업면허를 종전 면허 면적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소송의 한계. 어디에 해당하죠?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네,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문제입니다. 원문을 좀 잠깐 볼게요. 사례 걸렸어. 이게 논점 찾기 교재 원문이죠. 2011년도 20회 공인노무사 기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이게 10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수산업법에 있고요. 동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건 실제 허가 연장은 아닙니다. 면허 연장은 아니에요. 어업면허는 잘 아시고 계신 대로 법적 성질은 특허죠. 특허.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보관으로 이제 기한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보관은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시기, 그 다음에 언제까지라는 종기, 이렇게 기한이 있을 수 있죠. 예, 종기가 붙어 있었는데, 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새로이 어업면허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연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갱신 허가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새로이 어업면허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갱신, 진짜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규 면허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면적을 종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하였다. 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집행적 법규명령 문제였었죠. 집행적 법규명령. 그러니까 법규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N 그대로. 그러니까 이 면허 면적이 어업면허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있고, 거기서 면적을 축소했고, 그러면 그 법규명령에서 정한 면적만큼의 어업면허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업면허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소가 됐죠. 그러면 집행적 법규명령도 처분이고요. 어업면허는 특허니까 행정행위적 아예 처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관련 법령도 처분이고, 그 다음에 어업면허도 처분이고, 처분이 2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소를 하게 됐고,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전보다 반띵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설문 1번, 설문 2번 이렇게 나눠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2011년도까지는 아직까지 노무사 시험에서 설문을 분설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문을 분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분설형 문제가 아니라, 즉 쟁점 제시형 문제가 아니라 쟁점 발견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문제, 쟁점 발견형 문제로 출제가 되던 시절이어서 두 개를 질문을 하고 싶지만은 설문 1번과 설문 2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연달아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위에 있는 관련 법령, 관련된 법령,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작용이잖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법규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령은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라고? 법률과 법규 명령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법률에 대해서 일반 법원이 통제를 할 수는 없겠죠. 법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 헌법재판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의 오야붕은 대법원이죠.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은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규 명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법규 명령의 종류에는 전형적 법규 명령, 집행적 법규 명령, 그리고 처분적 법규 명령,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어디서 배웠었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서 배웠었죠. 그런데 이 법규명령은, 관련 법령은 이게 이제 집행적 법규명령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관한 내용은 뭐 뒤에서 또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걸 질문하는 건 아니죠. 결론만 먼저 내려놓으시게 되면 관련 법령은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에 해당을 합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형식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분으로 인정된 이상이야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송의 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오히려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거나 아니면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것은 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법규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그것이 위헌 또는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요, 위헌인지 위법인지의 문제가 결코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은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 사유가 99.9%입니다. 99.9%가 뭐라고? 취소 사유라고요. 따라서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점 첫 번째, 그 다음에 중대 명백에서 명백하지가 않다는 점 두 번째, 공정력이 인정되고 명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보다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되는 경우가 99.9%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고 있고,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부분이죠. 엄연한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다시 토막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원문이고요. 원문이고, 요게 바로 토막 사례가 되는 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된 어원면허를 종전 면적으로 환원하여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개였었어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따로 똑 떼내서 토막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장도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렇게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토막 사례입니다. 네, 정엽 학생 왔습니다. 네, 깜짝이야. 네,
그렇죠. 잠깐만요. 카톡을 아이고 요쪽에 뜨네. 야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까? 네. 카톡을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들의 저거를 보고 있네요. 네, 그 이름들을 영어로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영어였나? 네. 실명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첫 번째 논점 퀴즈입니다. 첫 번째 요건데 면적이 축소된 어업면허를 그냥 뭐 전보다 딱 반으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업면허를 종전으로 환원화해주는 그냥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환원화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지금 법원에다가 뭘 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처분을 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린다. 그건 무슨 소송이 되는 겁니까? 바로 적극적 형성소송이 되는 거죠. 적극적 형성소송. 네, 요거는 저기 법규명령이고요. 네,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소송요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소송재판 단계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계와 소송요건에 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하고 그 다음에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면은 행정소송의 대상도 당연히 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문제였었고요. 우리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법원의 심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적 쟁송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률적 쟁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 상의 다툼 이거였었죠. 네,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었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8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입, 실, 객, 사, 통, 별 요거는 순서를 재판 이렇게 했습니다. 두 문자를 네, 입실객사 통별재판. 그래서 여관에 입실에 있는 사람이 객사를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통별로 재판을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실객사 통별재판. 이게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8개 들어가고 여기 2개. 이 2개가 바로 각각 요구소송과 방어소송에 있어서 사전소송입니다. 사전소송, 무명항고 소송, 사전소송, 권력분립에 따른 한계 부분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라인이고 그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요구소송 이쪽 라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실객사 통별재판. 입실객사 통별재판, 입실객사 통별재판. 요거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그 다음에 요거는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이런 것이었었고요. 이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이 부분이에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이 부분 질문을 하고 있고 지금 축소된 면허 면적을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축소된 건 나한테 불이익한 거고요. 확대하는 건 나에게 수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대를 해달라. 무슨 말이야? 요구소송입니다. 요구소송. 이쪽에 행정소송의 한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면 한 개 먹고 버텼더니 오늘은 통닭을 먹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받기 전에 통닭은 한번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얼마 전에 여기 흡음지를 전에 있던 곳에 문에다가 막 다른 데는 괜찮았었는데 근데 문에다가 하나를 그냥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처음이어서 아무 개념 없이. 그러니까 안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막 이렇게 더덕 붙어가지고 제거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흡음지를 붙이기 전에 벽과 문에 모두 그 우리 학생회 활동할 때 데모할 때 쓰던 그 아스테지라고 하나? 아스테지?
이렇게 접착식 투명 비닐. 네, 김도윤 학생 왔습니다. 네, 이렇게 쭉 붙이는 거를 이렇게 마로 한 10마 샀나? 네, 한 마가 90cm? 그렇죠? 네, 그 이불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흡음질을 여기는 지금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사러 가는 길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옆에. 깜짝 놀랐어. 뭐지 저게?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죠. 역시 9시 이후에 제가 움직이니까 밤에 9시 이후에는 이제 장사들을 못 하시잖아요. 진짜로 텅 비어서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 그냥 TV 보고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통닭집입니다. 통닭집. 삼성 통닭이에요. 삼성 통닭. 예. 저희 학교 앞에 고대 삼성 삼통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고대 삼통. 91년도인가? 그때쯤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예, 삼성 통닭이라고. 예, 그래서 학교 앞에서 술을 밤새 먹고 나면 항상 마지막을 삼통에서 끝내거든요. 제정신으로 가본 적이 없어. 예, 그런 곳인데 거기 딱 써 있어요. 간판에 고대 삼성 통닭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저기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맛이 그 맛인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사모님 손님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번에 우리 모임할 때 거기 삼통 갑시다. 거기 삼통. 또 사람이 을이라는 거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이라는 걸로 사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들어가니까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이에요. 이게 체인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거 학교 앞에 그 맛이 그 맛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막 이러면서 사모님이 상당히 귀염둥이셨습니다. 전설의 삼통. 그치. 다른 건 거의 다 망했는데 삼통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유차승 학생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닭을 한번 거기 가서 하나를 사다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 묻는 건 이거예요.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환원을 하는 것은 지금 축소되어 있는 걸 확대하는 거니까 나에게 수익적인 것이고요. 네,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수익적인 처분을. 관련 법령이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것도 처분이죠. 개정이 되는 게 바로 뭐야? 변경이잖아요. 변경. 기존의 관련 법령이라는 처분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련 법령이라는 처분을 발령하는 거예요. 어업면허로 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관련 법령도 처분이고 어업면허도 처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확대라는 것은 수익적인 처분입니다. 가볍게. 그래서 수익적 처분 해달라는 요구 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달라. 이건 뭐예요?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아예 해버리는 처분 판결이죠. 형성 판결. 이건 뭐예요? 이행명령 판결이죠. 이행명령. 처분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처분 명령 판결이죠. 이건 뭐예요? 네, 처분을 해야 하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확인 판결이죠. 그러면 얘는 대학교, 얘는 고등학교, 얘는 중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질문했어요. 네, 인류 역사에서 적극적 형성 소송을 주관식 문제에서 출제한 것은 이 노무사 기출 문제가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풀 거냐? 뭐 이걸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이걸로 풀어도 긍정설, 부정설, 그 다음 절충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럴 때 3포인트 기억나십니까? 3포인트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분립 원칙, 사전소송과 관련된 문제, 권력분립. 세 번째 변경의 의미,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는 변경이 적극적 변경이야, 소극적 변경이야, 변경 의미. 이렇게 해서 3개. 뭐요? 항고소송, 권력분립, 변경 의미. 이 3개 3포인트 찍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열거 규정이다. 아니다. 예시 규정이다.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다. 권력 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다. 아니다. 이거는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뭐 절충설은 일구회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었고요. 일구회충. 예, 최일구 아나운서 뱃속에는 회충이 아주 드글드글 거립니다. 아주 더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네, 요즘 최일구 아나운서 어디 나오나요? TBS에 나오죠. TBS. 네, 예, 그래요. 그거 써주어도 돼요. 적극적 형성성으로 바로 풀어도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풀어도 돼요? 익숙한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안 나왔으면 대학교도 안 나온 것이다.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의무이행 소송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풀어서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된다. 부정설을 취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이 안 된다면 예, 적극적 형성 소송 일이야. 이렇게 해서 예, 상소문 올리듯이 그것이랴 이렇게 해서 부정된다. 이런 결론을 맺어버리시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그 중에 어느 쪽?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면적이 축소된 어업면허를 종전으로 환원화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해달라는 거니까 법원에 수익적 처분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형성소송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네, 이게 원칙이죠. 의무이행 소송에 관한 검토를 통해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다. 그렇진 않죠. 네, 뭐 주관식 시험이야.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무이행 소송을 검토하고 적극적 형성 소송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변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치나 후치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은 기본 변칙이 되는 것이고요. 변칙적인 답안지는 언제나 상당히 흥미로워요.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너무 변칙적이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살짝 뒤로 치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예, 막판 뒤집기 들어가 버리는 이런 방법,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의무이행 소송의 문제로만 풀면은 어느 정도 감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처분을 해달라는 소송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적극적 형성소송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 형성소송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끌고 가시면. 두 번째,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무명항고 소송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특히 그것이 사전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행정소송법에는 4조에 이렇게 항고소송의 종류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3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얘네들은 누가 봐도 사후소송이죠. 사후소송입니다. 현행행정소송법에는 사후소송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봤던 이게 아니고 여기서 봤던 여기 이제 메인이긴 한데, 예, 여기 이렇게 블록쳐 있는 게 메인이긴 한데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은 사전소송이잖아요. 사전소송. 그래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은요, 아까 얘기했던 항고소송, 그 다음에 권력분립, 그 다음에 변경의미 3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권력분립 원칙입니다. 이유는 얘네들이 사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적 금지소송은 금지명령 판결을 구하잖아요. 아직까지 아무 처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사전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사전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 그렇지만 의무이행 소송도 역시 사전소송이라는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에 관한 질문은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예, 먼저 이건 사전소송이다. 권력분립 원칙이 핵심이고 따라서 사전소송이라는 부분이 예, 핵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뭐 서로 네, 좋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 거죠? 네. 채팅창이 왜 잘 안 보이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전에 있던 곳과 비교해서 지금 네, 이 띄워놓은 곳하고
네, 보고 있는 모니터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네요. 네, 세 번째. 무명항고 소송을 인정하더라도 무명항고 소송 인정 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전 소송이기 때문에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소송법이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항고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엄면허의 재변경을 신청하여 그에 대해 행해진 부작위 또는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의 재개정 신청에 대한 부작위나 거부 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네,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첫 번째, 여러분 무명항고 소송도 항고 소송인가요? 항고 소송이 맞지요. 지금 현재 있는 유명항고 소송, 겁나게 유명하죠. 겁나게 유명한 소송, 행정소송법 4조에 나와 있는, 네, 사실 이름이 있어서 유명이죠. 유명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무명의 반대말로. 법정 항고 소송 3개는 사후 소송이잖아요. 이 무명항고 소송은 이건 사전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후 소송이고 저건 사전 소송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요. 어쨌든 무명항고 소송도, 이 사전 소송인 무명항고 소송도 항고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행정심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항고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얘도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이든 예방적 금지 소송이든지 간에 그것도 역시 대상적격이라는 소송 요건 문제 생기고요. 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도 항고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 위 사안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처분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엄면허라는 친구가 있고 관련 법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먼저 행해진 선행행위, 행정작용이 지금 2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행해진 게 바로 관련 법령 제정이에요.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이 먼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 바로 업면허예요. 업면허. 그러니까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선행행위는 행정입법이고, 뒤에 있는 행정작용은 바로 행정행위인 겁니다. 선행행위는 행정입법, 후행행위는 행정행위. 그런데 둘 다 행정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행정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럼 먼저 뭘 떠올려야 돼요? 적극적 형성 소송을 질문하는 거라고 했죠. 뭐 의무이행 소송으로 대체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적극적 형성 소송으로 보더라도, 의무이행 소송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요구소송이에요. 요구소송. 요구소송이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부작위가 나와줘야죠. 거부부작위가 나와주면 왜 무명항고 소송도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 부작위라는 처분, 거부라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얘는 사전소송이라는 특징만 갖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얘도 요구소송이니까 거부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항고소송이니까 거부도 부작위도 처분이어야 하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요. 사후소송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언면허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기존의 걸 취소하고 새로운 걸 내놨는데 그게 축소가 된 거잖아. 이걸 다시 기존의 상태로 재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변경. 이것도 뭐 변경의 일종이죠. 이게 나에게 수익적이고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나 부작위가 돼야지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처분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엄면허의 재변경 신청하여 그에 대해 행해진 부작위나 거부 처분 대상으로 소를 제기되는 것이고, 여기서 재변경은 분명히 처분이고요. 처분이고 신청권이 인정돼야 돼요. 신청권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조리상의 신청권 인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관련 법령이 있고 뒤에 집행행위로서 엄면허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얘기한 이 어언면허라는 이 부분은 후행행위 쪽을 재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부작이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이건 바로 뭐예요? 선행행위 쪽을 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선행행위 쪽을 치면 어떻게 되겠냐? 관련 법령 이것도 처분이라고 했죠. 위에는 집행행위니까 재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 이건 어쨌든 행정입법이니까 재개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에 대해서 부작위나 거부 처분이 나오면 이거는 이 무명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요. 아니죠.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된다고요. 왜 그럴까? 관련 법령도 분명히 행정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집행적 법규 명령으로서 처분이 맞다고 했죠. 사실은 행정입법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뭐 해달라,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부작위나 거부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왜 없는 거냐? 그럼 이것도 행정입법의 재개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행정입법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부작위가 나왔을 때 그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는 행정입법 자체가 처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행정입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 법규 명령을 말합니까? 집행적 법규 명령을 말합니까? 처분적 법규 명령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정입법은 바로 전형적 법규 명령이잖아요. 이건 처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분도 아닌 거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나 부작위 당했다. 그러면 그 거부나 부작위가 어떻게 처분이 돼? 처분을 신청한 것 자체가 아닌데. 그렇지만 얘가 어때요? 관련 법령이 집행적 법규 명령으로 이 자체가 처분이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요 재개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분에 대한 신청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거부 부작위가 나오면요 관련 법령 선행행위 쪽이죠. 선행행위 쪽에 이 관련 법령 부분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부작위 나오면 위에 게 신청권 인정돼서 어언면허 쪽이요 후행행위 쪽이요 위에 게 신청권 인정돼서 무명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밑에 있는 선행행위 밑에 거 관련 법령도 역시 똑같이 거부부작위가 처분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부작위가 어떻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될 수 있어요. 된다고요. 이견 없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는 거지 잘못 이해하는 교수님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행정입법 물론 안 되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집행적 법규 명령이나 처분적 법규 명령은 되는 거잖아. 그건 부정 못 하잖아. 그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청의 거부 부작위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견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소독약을 한번 뿌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법규 명령의 종류는 이렇게 3개가 있죠. 이게 이제 처분이 아닌 놈이고 1번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형식적 행정행위가 돼서 처분으로 이어지고 요건 이제 두밀분교 폐지조례잖아요. 두밀분교 폐지조례. 아예 행정행위죠. 그러면 얘는요. 법규 명령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그것을 집행한 게 처분이고 두밀분교 폐지조례는요. 그 조례 자체가 처분이고 얘는 아예 행정행위니까 권리의무의 변동까지 다 발생시켜놨고 법규 명령이 조례도 법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폐교 처분은 처분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 집행에서 뭐가 또 바뀌는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나 한국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에서 얘기하는 집행적 법규 명령은 얘가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 된 거니까 아직까지 권리의무의 변동은 없어요. 집행이 될 수 있고 집행이 되어야만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얘도 처분이에요. 얘는 얘만 처분, 얘는 2개 처분, 얘는 얘만 처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통제한다. 이건 무슨 통제예요? 법규 명령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여기다가 바로 취소를 제기하면 법규 명령, 규범에 대한 직접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뭘 들어가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들어가면 이거는
규범에 대한 간접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얘가 처분이 아니니까 뭘 못해요? 직접 통제가 안 돼요. 법규명령은 소송의 대상이 직접 될 수가 없어요. 얘만 처분이니까 여기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처분의 집행행위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등일분교 폐지조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처분인데 얘가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행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 못해요. 그래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로 연결되는 이런 짓은 못해요. 뭐만 되는 거야? 법규 명령에다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직접 통제만 된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항상 문제는 요로만 나오죠. 네, 주관식 문제는 일로만 출제돼요. 이건 주관식으로 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일로만 출제가 돼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얘는요, 법규 명령이 처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을 삼을 수 있고요. 그러면 직접 통제가 되고, 얘도 처분이에요. 얘도 처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A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 그 안에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얘는 둘 다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로 치면 이게 바로 어업면허예요. 어업면허. 이게 바로 관련 법령이에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어업면허. 관련 법령, 어업면허. 둘 다 처분. 이런 식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둘 다 처분이고, 따라서 이것들을 재개정, 재변경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나 부작위가 나오면 그게 처분이 되냐 안 되냐는 서로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라질 이유가. 예,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4번. 만약 어업면허의 재변경, 후행행위죠. 집행행위 쪽이요. 재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면허든 관련 법령이든 처분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요구소송이니까 거부부작위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거부든 부작위든 이게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가 처분이 되고 하려면 신청권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신청권이 문제가 된다고 했죠. 만약에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네, 요번엔 후행행위 어업면허 쪽을 치고 있네요. 가사 무명한 고소이 인정되더라도 이게 뭔 소리야? 행정소송의 한계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소송 요건에 앞서서 검토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죠. 행정소송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허용된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소재기는 대상적격 흥결로 부적법 각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죠.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이어야 되죠. 왜? 무명 항고소송도 분명히 항고소송이니까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어업면허의 재변경 신청에 대해 부작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전소송에 해당할 것이나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정부의 처분이 행해졌으므로 이것은 사후소송에 해당한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뒤에서 다시 질문할 거니까 뒤에 가서 봐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상황이죠. 예방적 금지소송은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판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까지 세금 부과 안 됐잖아요. 처분이 없어요. 처분이 없으니까 법원이 행정부가 처분을 하는 것, 행정부가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요. 당연히 사전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의무이행소송이 과연 사전소송이냐,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논점 퀴즈에서. 의무이행소송은 부작위와 거부를 대상으로 하죠. 부작위와 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들은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부작위? 그럼 아직까지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네?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여기서 그 처분 내리란 말이야. 이렇게 처분 명령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먼저 움직였네. 사전소송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작위와 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작위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직 없으니까 의무이행 소송이 사전소송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거부 쪽이죠.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뭔가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전소송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저걸 봐야 돼요. 의무이행 소송이 인용이 될 때는 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리냐, 이행 명령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 등 처분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거부를 취소하고 끝내는 그러한 취소 소송이 아니란 말이죠. 허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이행 소송의 이 인용 판결의 구조를 따져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판결시를. 얘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에서 배웠죠. 네, 거부 처분이 위법인지는 물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하지만 이행 명령 판결을 내릴까 말까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처분시 이후에 판결시 이전에 존재하는 법령의 상태나 사실의 상태는 아직까지 행정부가 판단한 적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까지 법원이 고려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나왔던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도 사전소송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전소송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간접통제, 직접통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 6조요. 6조를 한번 보시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판결 등의 공고가 있죠. 요거는 뭘 말한다고 했어요? 상대적 대세효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은요 판결에 녹아서 나옵니다. 녹아서 나와요.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뭐 판결의 형식 나오니까 판결을 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게 6조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제 107조요. 107조 107조 2항에 여기에 보면 명령규칙 요게 있죠. 명령규칙 요 처분 요건 행정소송의 헌법상 근거고, 명령규칙 요거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입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이 명령은요 다른 건 됐고 여러분들은 시행령 시행규칙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규칙은 그냥 자치법규로 조례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됐고요. 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보시고 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이나 규칙 그냥 합쳐서 법규명령이에요. 얘네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대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헌법상 근거입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헌법상 근거가 107조 2항,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근거는 6조입니다. 6조. 직접통제, 간접통제라는 규범통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행정소송법과 헌법상 관련 규정을 한 번쯤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씩 끊어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꽤 걸려요. 지금 제 마음속에 초시생들, 그러니까 한 0.5순환 정도의 느낌? 초시생들이라는 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초시생이 듣기에는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또 너무 낮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빨리 말을 했는데도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뭐 시간 체크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내일은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뭐 지난주의 문제도 좀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내일은 6시 7시에 기본 강의 하고 나서 식사들 하시고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0시를 좀 안 넘기려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녁 시간은 아직은 시험 직전이 아니니까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시를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6시 7시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통닭 드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우리 함께 분노했고 거리에서 노래했고 나 자신보다 우리가 더욱 소중했지. 그때 우리 아름다웠고 생각보다 우리가 강한 것을 알았고 서로의 눈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보았지. 우리 함께 분노했고 거리에서